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한인 정신건강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 불안증의 이해와 대처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에 앞서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일반적인 정보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상담 서비스나 핫라인에 연락해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코비드-19는 이 전 세계에 걸친 불확실성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불안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서 변화를 겪고 있죠. 이 세미나는 정상적인 불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정상 범주를 넘어서 장기화가 될 때 진단받게 될 수 있는 불안장애 종류들, 그리고 그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 코비드-19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안 사고가 있는데요. 그런 패턴을 알아보고 이러한 불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들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코비드-19 환경의 정서 변화, 그리고 불안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요. 그리고 불안장애의 종류와 치료, 그리고 코비드-19 상황의 불안 사고와 대처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 및 정보를 여러분과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미나 시간에 이미 많이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의 상황이 지금 어떤 것인지 오늘의 주제와 좀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리뷰할 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불확실성의 상황이죠. 그렇죠? 글로벌 언서티티. 지금 정말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중보건 문제다. 제가 방금도 살펴봤지만 약 5개월 만에 벌써 43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미국만 거의 지금 14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현재까지. 미국은 8만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세계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염자뿐만이 아니에요. 비감염자 모두에게 끼치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업을 경험하시기도 하고, 레이오프, 비즈니스를 문 닫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대공황 그때 실업률을 뛰어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교육, 종교에 있어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고 소통 방법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도 이제 픽업만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재택근무, 저도 벌써 2달 동안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계속 많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이 되고 하루 종일. 그리고 또 교육에 있어서도 온라인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종교도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곳은 온라인 예배.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성당이나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다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굉장히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통 방법도 이제는 직접 대면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 화상이나 전화로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 또 되고요. 온라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판단력이 요구된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 코비드-19하고 관련해서 많이 오고 가는데, 때로는 이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뉴스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고립과 격리가 격려되는 상황이다. 네, 우리 건강한 삶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사회는 이 감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립과 격리를 격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또 정책과 서비스, 대인관계 등의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밖에 나가도 이제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이렇게 경계하는 것들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신과 경계도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인종적인 차별과 갈등 이런 것은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국가가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됐다 해서 또 아시안들이 정말 억울하게 그런 차별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정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화로 걸어서 지금 참여하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 스카이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 중에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단어로 여러분의 그 정서 상태를 한번 타이핑을 해주시겠습니까?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혹시 타이핑 하실 수 있는 분은 채트 박스에다가 본인의 그런 심리 상태, 어떤 심리적 상태 경험한지, 무력감, 동의합니다. 답답함,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평강이라고 써주신 분도 계셨어요. 지겹다, 네, 외롭다, 예측 불가능하다, 네, 고립, 네, 불안함도 많이 쓰셨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예요. 네,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불안과 스트레스, 염려, 공포, 풀이 죽어 있음, 외로움, 무기력감, 압도당한 기분, 어찌할 수 없는 기분, 좌절감, 죄책감, 분노. 그리고 처음에 이런 단어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격리생활 피로감, quarantine fatigue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이제 많이 사용이 돼요. 벌써 그 stay at home 오더가 발동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격리생활 자체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상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인가?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느끼는 굉장히 정상적인 정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코비드-19 이후로 나는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일어난 이런 정서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 보시고요. 이 부정적인 정서를 잘 대처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이후에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불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것을 보면 좋겠어요. 공포와 불안의 차이점. 네. fear와 anxiety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무섭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나 상황이 명확해요. 우리가 맹수를 만났다 이러면요, 뭐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죠. 나오면은 굉장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이냐, 어떤 이러한 굉장히 생존적 본능의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런 공포의 상황에 빠지면은 보통 그 편도체라는 게 이제 뇌 안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흥분 신경 전달 물질을 발생을 시키고 그게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끼쳐서 저희가 심장 박동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리고 손에 땀이 나고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몸이 굳어지고 근육이 긴장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자동 스트레스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냥 몸이 그냥 갑자기 그 공포의 대상을 만나는 순간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외재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본능적이고.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것은 예측이 힘든 그런 불확실한 미래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운 생각과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불안인데 이것은 외재적 요인보다는 좀 내적 갈등과 긴장, 좀 내면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불안에 좀 초점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불안이 그러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불안은 안 좋은 것일까요?
자, 여기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X축에는 불안이라고 돼 있고 Y축에는 퍼포먼스, 수행도 라고 돼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불안이 적으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가 불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불안이 더 심해지면 다시 수행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 만약에 아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직장에 발표할 게 있어요. 아니면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준비를 할 수 있는 동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정말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현재 그 코비드-19 상황을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불안이 지금 전혀 없다면 느슨한 방역 태도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혹시 이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확진자 수가 점점 적어지다가 이제 불안이 많이 감소하면서 느슨한 방역 태도나 그런 본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걸 보면서 또 이런 게 아닌가 좀 싶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보시죠. 적절한 불안.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할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있으면 준비를 열심히 한다든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코비드-19 상황에서 개인 위생과 방역 습관을 준수해서 잘 씻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불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더 가지면 좋은 것이냐? 사실 지나친 불안은 오히려 이제 역기능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공포와 불안의 차이점 얘기하면서 제가 그 아믹달라라는 그 편도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긴장을 하게 되면 이 몸이 그 자동 스트레스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몸에 이제 그런 우리가 공포의 상황에 당했을 때 하는 그 몸의 반응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심한 긴장, 집중력 저하. 집중력 저하가 되는 거는 그만큼 내 걱정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신경을 잘 못 쓰는 거죠. 끊임없는 염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과도한 사재기. 이것도 다 불안에 의한 거죠. 그리고 짜증과 분노를 많이 냅니다. 지금 현재 가정폭력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불면증에도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안이 극심하고 장기화된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안 증세 자체를 불안 장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불안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그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정서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장애인 경우는요, 일시적인 걱정이나 두려움 이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게 되면 이제 불안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화되면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도 이제 기능적인 그런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안 만나려고 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걱정하고 코어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가운데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울한 기분, 불안한 기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다가 뭐 알코올을 섭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약물 사용 장애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불안 장애는 이런 우울증, 약물 사용 장애 등 또 다른 정신건강 문제와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억 4,400만 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31.1%가 평생에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경험한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유병률이라고 해요.
네, 라이프타임 프레벌런스가 31.1%,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러한 불안장애를 평생에 경험한다. 그리고 한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성인 인구의 19.1%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연도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에 1명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다른 정신건강 문제랑 비교했을 때 이 불안장애의 차지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네. 미국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장애 경험률이 높다. 네. 여성이 23.4%, 그리고 남성이 14.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불안장애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안장애는 예전에는 조금 또 다른 카테고리도 같이 포함하고 있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OCD라고 해서 강박장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장애 종류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진단 매뉴얼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는 워낙 크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 종류 현재 진단 매뉴얼에 따르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범불안장애와 공황장애와 공포 관련 장애. 그리고 공포 관련 장애는 5가지로 분류되는데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네, 범불안장애,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적어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도가 넘는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이게 본인의 건강이나 아니면 직장, 관계,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관한 것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혹시 내가 집이 무너져서 내가 깔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그 걱정이 이런 사소한 것에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주제가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이나 직장이나 학교들의 그런 기능에 이제 현저한 문제가 생기시죠. 네. 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세는 뭐 안절부절한다든지 피로감을 호소한다든지 짜증을 내고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근육이 긴장돼 있고 항상 염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증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이고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을 겪는 장애인데 공황 발작이라 이제 패닉 어택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공황 발작이 또 올 것이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공황 발작은 갑자기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물이나 환경이나 상황 등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한 33% 정도는 리커버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이 공황장애 어느 정도 그 생활의 좀 기능에 손상을 입고 살아가신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공포 관련 장애를 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것은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pecific Phobia입니다. 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 등에 특정한 공포감을 갖는데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저도 뭐 공포스러운 게 있으면 저도 이제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이나 상황에 맞닥뜨릴까봐 심한 걱정을 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회피하는 행동을 하고요. 그러다가 그것에 혹시라도 맞닥뜨리면 심한 불안 상태를 보여요. 그래서 뭐 비명을 지른다든지 정말 너무 과도한 그런 그 불안의 증세를 보이는 거죠. 네. 이런 특정 대상 공포증은 주로 그 대상이 뭐 높이 올라가면은 힘들어 하시는 뭐 고소공포증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 뱀이나 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포비아를 느낀다든지, 그리고 곤충이라 하면 뭐, 바퀴벌레라든지, 네, 지네라든지, 거미,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든지, 주사바늘, 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물체들, 환공포증이라고 하죠. 그런 특정한 그런 무늬를 보고선 이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 불안장애를 보면 소셜 앵자이티 디소더라고 해서 대인 기피증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뭐 일상적인 활동에도 타인과 대화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안정하세요.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혹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긴장을 해서 막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몸이나 목소리에 막 떨린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내 얼굴이 굳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피하시는 거죠. 이제 광장 공포증, 아고라포비아라고 영어로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광장 공포증은 자기가 어떤 장소에 가면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런데 그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이제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잘 못 가세요. 뭐 공공장소, 열린 광장, 밀폐된 장소,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나 집 바깥 이런 데 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집 바깥에 못 가시는 분들 정말 그런 데를 가는 것 자체 두려우니까 이제 문 열고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광장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주로 아동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신이 애착을 보이는 누군가와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엄마라든지 그러면 극심한 불안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악몽을 꾸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함구증, Selective Mutism은 뭐냐면 평소에는 굉장히 의사소통 잘해요. 집에서 가족하고 얘기할 땐 너무 멀쩡해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유치원에 간다든지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는 정말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은 혹시 농아인인가 말하자면 말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편한 그 환경에 오면 다시 말을 잘하죠. 이것도 이제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네. 그럼 불안장애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한가 했을 때 이제 성격적 요소도 있어요. 아동기부터 수줍음이 많았다든지 본인의 행동 억제를 자꾸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험적, 환경적 요소로서 뭐 아동기나 성인기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부정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 그런 환경을 겪으신 분들이 또 취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요소로는 뭐 갑상선 문제가 있다든지 갑상선 항진증, 뭐 저혈당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신체적인 요인으로서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약물 사용의 영향도 있을 수 있죠. 카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던 분이 그걸 이제 사용 안 했을 때 금단 현상을 보인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혹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위험할 수 있죠. 자살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불안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면 이것이 내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절망감에 빠지고 이 불안 자체가 나의 삶에 엄청난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이 자살의 큰 동기가 있다면 심리적인 고통과 절망감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장애를 가진 분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동 스트레스 상황, 도망갈 것이냐, 맞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말하자면 충동성이 증가하고 판단력이 약화되면서 자살 행동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성, 본인이 맞서 싸운다는 그 공격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잖아요. 순한 동물도 코너에 몰리면 갑자기 공격성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불안이 굉장히 많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 공격성이 때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그 공격성이 본인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과 약물 사용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과 함께 돼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몰리면 정말 위험한 칵테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 자살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주위에 적절한 도움이 그때 빨리 필요하겠죠. 자살의 위험에 대한 그 어떤 개입을 할 것이냐는 6월 17일 날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패닉 어택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빨라진 심박수, 땀이 남, 몸떨림, 오한, 화끈거림, 호흡곤란, 질식할 것 같은 느낌, 죽을 것 같은 기분, 통제불능의 느낌, 무감각, 손발저림, 어지러움, 휘청거림, 현실분리감, 메스꺼움, 가슴 통증, 불쾌감. 이게 뭐 다 몰려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그 한순간에 몰려오는데 보통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가끔가다 30분도 그리고 1시간까지 가지만 보통은 10분 만에 이제 진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본인한테는 그 10분이 정말 10분으로 느껴지지 않겠죠.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얼굴을 막고 이제 서 있는데 저 모습이 좀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닉 어택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겪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은 빨리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 치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겠습니다. 불안장애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와 보완적인 접근법을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치료라 함은 상담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턱 테라피죠. 말하자면 말로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대면 상담을 계속 해오지만 지금 코비드-19 상황에서는 텔레멘탈 헬스라는 것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주된 방법이 됐어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화상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제공하는,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국의 클리닉에서도 지금 텔레멘탈 헬스로 클라이언트를 돕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이제 인지치료가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그 불안에 대한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슨 자극이 들어와도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그 인지적인 틀을 다시 점검해서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 자극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cognitive 리스트럭처링을 해주는 그런 인지적인 재구성을 해주는 그런 상담치료, 그리고 노출요법. 너무나 공포스러운 대상이 있는데 조금씩 거기에 노출함으로써 이제 그 두려움을 점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노출요법, 그리고 긴장 완화 교육. 지난번 세미나 때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그 안정영 선생님께서 그 긴장 완화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상담 세션에서 그런 제공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 뭐 항불안제, 항우울제가 사용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너무나 많이 그 편도체에서 너무 크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항불안제들,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울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항우울제도 제공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잠을 잘 주무신다든지 긴장을 덜 하신다든지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적인 접근법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 상담 세션에서 상담가가 다 가르쳐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요새는 그 개인 셀프 헬프 무슨 워크북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지금까지 뭐 영어로 된 그런 교재만 구입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본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책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도 혼자 심호흡을 하고 근육 이완해주고 긴장 완화하는 릴렉세이션 테크닉을 집에서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보완적인 접근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안을 이제 일으키는 사고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한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잘 못 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럼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한 불안 사고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불안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우리가 이번에
리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Unhelpful thinking patterns.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안 되는 불안 사고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 패턴의 반복으로 내면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정서가 점점 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불안을 악화하는 과장되고 왜곡된 생각 패턴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한테 적용이 되지 않는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는 생각이다. 네,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배우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들을 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있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코비드-19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 사고 패턴의 예. 네. 첫 번째, 위협을 지속적으로 살피기, threat scanning. 네, 내 주위에 위협이 없는지 살피는 거, 뭐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때로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바이러스 스캔하는 소프트웨어를 그 셀폰에 깔았어요. 근데 셀폰을 탁 켰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켰을 때부터 이게 꺼질 때까지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과열이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배터리가 다 닳아서 그냥 꺼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치지 않게 어느 정도는 위협을 살피고 하는 거는 좋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인지 매우 자주 지속적으로 체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계속 살피기, 이런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 패턴이다. 두 번째, 재앙으로 치닫는 생각. 예,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그 불안이 극도로 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제가 말씀드렸죠. 비가 오는데 그 굉장히 재앙으로 치닫는 생각을 하면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재앙화의 아주 좋은 예예요. 그래서 여기 코비드-19 상황에서 가슴이 답답해 오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생각한다. 내 주위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안 사고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 가설적인 염려.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거 뭐냐면 what if? 이러면 어떻게 하지? 예, 근데 상상은 물론 자유인데, 근데 이 생각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어날 듯하게 생각함으로써 걱정을 미리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 지켰지만 그래도 내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된다면? 그리고 또 마켓에 지금 가신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집에 있어요. 근데 마켓에 갔다가 누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바람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하는 이런 가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불안이 점점 증폭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과는 맞닿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서를 통한 정당화.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팩트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지만 기분은 기분일 뿐이 있죠. 기분일 뿐이 많죠. 그런데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인다. 지금 공포감이 좀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험에 처했어 라고 그냥 딱 단정을 지어버린다든지, 내가 참 쓸모없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든지, 예, 이렇게 정서를 통한 정당화도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미래 예측, fortune telling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중화요리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디저트도 나오고 하면서 fortune 쿠키가 나왔어요. 거기에 딱 열어서 했더니 지금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라.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그냥 믿으시겠어요?
물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살피신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좀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나한테 생각이 왔는데 그게 정말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는, 예. 그래서 미래 예측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곧 확진 판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뭔가 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내가 나한테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예, 지금 말씀드린 모든 생각들이 대부분 팩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여기에 많이 말려들어서 저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혹시 나한테 온다면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봤으면 하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만약으로 재앙으로 치닫는 사고 성향이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지금 약간 그 가슴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하면서 너무 극심한 그런 불안에 빠지시고 그러는 경향이 있으신 분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많은 감염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증세를 경험한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6% 미만이다. 공중보건수칙에 잘 따르면 예방이 가능하다. 비누와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고 20초 정도 씻으라고 그러죠. 손 세정제 등으로 뭘 만졌을 때는 항상 잘 씻어주고요. 외부에 있을 때. 그리고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사람들끼리 유지 잘 해주고, 마스크 사용하면 그때는 눈과 코를 만지지 않고, 그리고 딱딱한 그런 표면, 책상, 셀폰, 카운터탑들, 그리고 손이 잘 닿는 그런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잘 소독해준다. 뭐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굉장히 많은 경우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적인 염려의 성향이 혹시 있다면 내가 컨트롤 불가능한 것에 자꾸 what if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컨트롤 가능한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컨트롤이 불가능한 건 뭐 다른 사람의 건강 문제, 타인의 결정, 뉴스,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 그리고 학교나 비즈니스가 언제 오픈할 것인지, 여행은 언제나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보다는 what if라는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그래도 그런 가정이 머리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잘 따르고 정보 다이어트하고 하루 일과 수행하고 건강한 식단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하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취미생활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강한 식단 유지하지 못해서 내가 건강이 악화된다면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내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만한 뉴스 매체만 이용하십시오.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요새 특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꼭 읽어야 합니다. 이대로 무조건 꼭 따라하세요. 이런 것들 카톡으로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 대부분이 굉장히 과장된 뉴스. 어떤 경우에는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자제하고 받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 그런 뉴스보다는 신뢰할 만한 뉴스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 정보 다이어트. 네.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죠. 그래서 불안을 일으킬 만한 뉴스를 최소한으로 접하고 소셜미디어 사용 일정 시간만 하도록 해서 여러분의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불안 사고에 도전하는 테크닉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안 선생님도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그런 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도 또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think, Think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것은 종이에 적어놓고 여러분이 무슨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의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걸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True? 그 생각이 100% 팩트인가?
아니라면 어디까지 팩트이고 어디까지 의견일 뿐인가? 네,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면 그 생각은 별로 도움이 되는 생각이 아니죠. 도움이 되는가? helpful? 그 생각이 지금 나에게 혹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inspiring. I. 그 생각이 내게 지금 격려가 되고 고무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오히려 나를 디스커리지 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necessary. 정말 집중할 만큼 중요한 생각일까? 이게 지금? 꼭 내가 여기에 반응을 해줘야 될까? 네. 그거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kind. 나와 남을 지금 배려하는 생각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은 무엇일까? 예. 이것을 한번 종이에 적어 놓으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거기 한번 그걸 대입을 해 보시고 여기에 모든 것이 no라면 이런 생각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정말 팩트가 아니다 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불안사고에 도전하는 테크닉 두 번째는 이것도 지난 세미나에 또 많이 소개됐던 거라서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예, 불안한 생각에 몰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활동 해보기 Healthy Distraction Activities. 네, 여기 그림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달고나 커피가 있네요. 네, 혹시 드셔보셨나요? 달고나 커피? 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해서 음식 만들어 보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던 거 해보기. 예.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실제로 본인이 만들어서 해보기, 고추 토마토 심기, 그리고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 그런 불안한 생각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 하나 소개하죠. 저는 루빅스 큐브. 저는 이걸 한 사람이 너무 신기했어요. 예,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진짜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한 달 만에 마스터를 했어요. 예. 근데 정말 좋은 게 이 손도 이렇게 감각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걸 터득하는데 뭐 며칠도 걸리지 않았대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할 수 해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그래, 뭔가 해보지 않은 것들 인도어에서 집 안에서도 뭔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예, 제가 이런 걸 소개할 수 있어서 참 또 좋습니다, 여러분께.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활용해보자. 불안과 스트레스는 떼어놓기 힘든 거죠. 그쵸? 그래서 지난 세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예, 대처 방법 활용해보자. 지난번 소개했던 거의 연장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릴렉세이션 잘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그리고 내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정크푸드 좀 되도록이면 줄이고 흡연과 음주 줄이고 그리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잠을 요새 너무나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고 그러면 하루에 그 무기력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너무 늦게 일어났을 때요. 그때 좀 무기력감을 느끼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오래 자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잠 습관을 길러보자. 그리고 무기력을 이겨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먼저 해야 될 것, 나에게 우선순위가 뭔지를 매겨서 그 일부터 하자. 네.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하자. 때로는 노를 하자. 네. 사람들이 이제 점점 불안이 이제 낮아지면서 우리 모여서 같이 얘기하십시다. 만약에 그랬는데 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다면 충분히 그때는 노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시면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또 스트레스와 앞으로 더 그 이제 불안을 더 증폭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노를 할 수 있는 자기 주장 훈련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회관계를 통한 지지 시스템 확립, 영상통화 등으로 친밀감을 확대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냥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그래도 전화를 이 사람한테 해보자. 그리고
때로는 영상을 켜고 서로 한번 얘기해보자. 예, 이렇게 저도 이제 해보거든요. 하고 나면 후회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굉장히 반가워하실걸요. 네. 자, 긍정적인 사고를 적용해보자.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참 이걸 얘기할 때, 과연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잘 자신있게 권고할 수 있을 것이냐. 저도 뭐 본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의 스트레스나 위기 대처 성공 경험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자. 연장자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을 정말로 잘 극복하고 그렇게 하셨던 사례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셨는데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런 대처 성공 경험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어떤 아이가 레몬을 씹으면서 아기가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오른쪽에는 여자아이가 레모네이드를 들고 이렇게 웃고 서 있죠.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그러니까 이 삶이 여러분에게 레몬을 갖다 줄지라도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보자. 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기. 네. 여기 똑같이 물이 담긴 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밖에 없네, 물이.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네. 똑같은 양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정보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라는 그런 자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휴지가 지금 우리 집에 30롤이 있는데 자, 휴지가 30롤 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면 30롤이나 남아있는 것일까? 네, 그래서 또 찾아봤죠. 휴지의 30롤은 4인 가족 기준 약 100일 정도 사용한대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휴지는 정말 30롤이나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 예. 이렇게 여러분이 삶에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그런 것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채팅창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코비드-19 상황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있다면 무엇이다? 이 괄호 무엇이다에 여러분이 한번 이 긍정적인 사고를 적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죠. 코비드-19 상황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안식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로 하신 분은 죄송해요. 참여하실 수가 없어서. 삶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가정의 소중함, 집중, 화목, 자기성찰, 쉼.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전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요. 멈춤, 뒤돌아봄, 새롭게 보기, 겸손, 네, 일상생활의 소중함, 마음의 여유, 느림, 시간적 여유, 네, 가족과의 시간, 여유, 인생 재정비, 정리,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적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아내가 크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적어주시는 것들 서로 보시면서 또 서로가 또 배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코비드-19 상황이 내게 가져다 준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좀 오글오글 거리시나요? 네, 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미나에 정말 한국에서도 사인업 하신 분, 캐나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 그리고 LA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운티, 예, 전 세계에서 이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등록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여러분과의 이런 소중한 만남이 또 어디 있었을까.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서로 동병상련하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희망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혹시 배우신 것이 있다면 잘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리소스는 안 선생님 주신 걸 그대로 옮겨 담았어요. 워낙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더 추가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앱을 살펴봤어요. 지난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이 헤드스페이스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실제로 한번 가입을 해보는 걸 시도해봤더니 정말로 무료로 제공이 돼요. 네. 원래는 한 달에 한 13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LA 카운티 거주자가 아니신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네, 2020년 말까지 무료 제공되거든요. 근데 그 앱을 통해서 명상이나 심호흡이나 긴장 완화, 그리고 운동하는 것, 뭐 짧은 정신건강 강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예, 그래서 참 저도 한번 해보니까 잠이 잘 안 올 때요. 거기에 그 수면 보조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은은한 목소리로 이제 잠을 자는 걸 도와주는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다 정말로 이제 솔솔 잠이 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영어로 돼서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제가 좀 작은 글씨지만 제가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도 가능한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케이션을 키고 그 위치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LA 카운티를 건너오셔서 이걸 설치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CBT Thought Diary 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기를 통해서 부정적인 기분을 만드는 왜곡된 생각을 발견하고 이를 사실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꾸어 보도록 도움으로써 기분의 개선을 돕는 앱이다. 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걸 깔고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는 불안 사고 있잖아요. 그게 그 몇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수없이 많아요. 이 앱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고의 종류가 많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 앱을 사용을 해서 한번 본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번 이걸 검색하셔서 설치하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원래 무료 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퍼런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